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현대의 컨셉카 RM22가 테슬라를 그래도 한방 먹여줄 현대의 비밀병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저의 메시지는 빨리 이런 전기 스포츠카를 내놓는 길이 앞으로 현대가 좀 더 이렇게 살아남을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뭐 이렇게 테슬라를 옆구리를 쿡 찔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밀병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이징 모터 쇼에서 이제 현대가 컨셉 버전으로 약간 지금 차를 보면 지금 벨로스터를 개조한 듯한 차를 내놨거든요. 전기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니까 벨로스터 약간 스포리한 차니까요. 근데 무려 마력이 810마력이고요. 배터리 팩은 조금 아쉽지만 60kWh인데 뭐 그래도 이런 소형차에 이 정도 실었으면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800V 시스템에 시속 200kmh라고 해야 될까요? 124마일까지 가는데 10초가 안 걸리고요. 당연히 100까지 가속하는 60마일까지 가속하는데 3초가 안 걸립니다. 아마 2.7초인가 그렇고요. 꽤 괜찮은 준수한 이제 스펙의 전기 스포츠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이게 미드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전기차는 이 배터리가 다 밑바닥에 깔려서 좀 미드십에 그냥 원래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여준 사진상으로 보면은 벨로스터의 차대를 좀 개조해서 써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스포츠카를 만들라고 이제 기존 내연기관 차들한테 좀 더 이런 전략이 현재 테슬라를 따라잡는데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요. 혹은 아예 싼 차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테슬라의 로드맵에 먼저 한 발자국 먼저 이제 선수를 치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는 25,000불짜리 차를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미 공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스포츠카나 이런 싼 전기차가 현재 테슬라 라인업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테슬라에 로드스터가 있지 않냐? 예, 있죠. 로드스터가 있지만 이게 지금 원래대로라면 올해 나와야 되는데 올해 나올 것 같진 않죠. 지금 기사를 보면은 아마도 이제 플레이드 파워트레인 이번에 공개한 모델 S에 이제 10만 불이 넘는 정말 괴물 같은 스펙을 자랑하는 플레이드 파워트레인을 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밝혔듯이 이제 사이버 트럭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이제 로드스터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2021년이면은 지금 로드스터는 아마도 2022년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테슬라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빨리 내놓으면요. 이렇듯 이제 좀 선수를 쳐야지 뭔가 지금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사실 저는 내연기관 회사들이 전기차를 이렇게 테슬라만큼 많이 현재 당장 생산할 수 있을지 계속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결국 테슬라가 이번 딜리버리가 거의 14만 대 이제 가깝게 이제 발표를 했죠. 이 수치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예측한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측한 수치는 한 14만 4천 대였는데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토탈 아마 51만 대의 테슬라 딜리버리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워낙에 이 테슬라의 판매량이 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항상 보였기 때문에 뭐 이대로 예측된 대로 가다면 지금 5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지금 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게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차들을 꽤 잘 팔고 있고, 미국에서 현대가 이번 9월달에 꽤 선방을 했습니다. 9월달 수치는 심지어 작년 대비해서 차를 더 팔았죠. 그리고 3분기 딜리버리는 지난해에 비해서 살짝 줄은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왜냐면 다른 지금 포드나 GM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코비드 이후로 회복세에 있긴 하지만 완전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판매량이 좀 지금 YTD로는 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요?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 거죠. 그나저나 이거는 좀 이제 넥소는 한번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달마다 30대도 팔기 힘든 이 수소 전기차는 조금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차를 팔기 때문에 그 자동차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고 지금 정책이거든요. 현대가 라인업을 많이 늘리고 전기차를 많이 판다고는 하지만 전기차를 팔아서 지금 돈을 벌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내연기관으로 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기가 깎아 먹으면서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어렵고요. 지금 최근에 포브스에서 이런 기사도 났는데 결국 이제 테슬라가 값싼 차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이 테슬라가 광산 사업에 뛰어든 점, 완전 이제 광물부터 수직 계열화를 해서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25,000불짜리 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광산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면 이 포브스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LG화학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강력한 배터리 생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지금 테슬라와 비슷하게 광산 사업에도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타이틀로 기사가 났는데, 물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랑은 좀 이 기사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게 보고서가 IBM 리서치에서 나오다 보니까요. 이 IBM은 현재 지금 차세대 먹거리를 퀀텀 컴퓨터에 지금 거의 미쳐있기 때문에 퀀텀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뭐 배터리 시뮬레이션을 잘 해서 재료의 어떤 획기적인 개발과 뭐 이런 것을 해서 굳이 이제 마이닝까지 가지 않아도 뭐 그렇겠다라는 핀트로 이 기사가 나왔지만, 결국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은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도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향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아직 그런 배터리 업체들이 이렇게 테슬라처럼 전방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노력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광물까지 손을 대고 있냐 이거죠. 어떻게든 뭐 공정 계산이라든지 배터리 업체로서의 나름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지만 대량 생산 및 아예 이렇게 밑바닥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고 제가 느낀 바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배터리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배터리를 이제 조인트 벤처로 파나소닉과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자체 생산을 그래서 하려는 거고, 계속 전 세계에서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선구자 역할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대기아차는 기존에 이런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배터리를 사와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 마진도 좀 챙겨줘야 되고, 그렇다면 자기가 차도 좀 더 싸게 만들려면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어느 정도 아무리 현대기아차가 제조에 있어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GM이라든지 포드도 차를 많이 만드는데 좋은 기술력과 이런 리소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테슬라처럼 50만 대 수준, 이제 테슬라는 내년이면 이제 거의 100만 대에 가까운 캐파를 갖기 때문에 이러면 더 이상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규모의 경제에 어느 정도 도달해야지 전기차도 득이 나는데, 배터리는 비싸게 사오고 본인들 지금 팔려고 하는 전기차 플랜드는 이 테슬라 정도가 아닙니다. 뭐 좀 후의 얘기지 당장은 이렇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데 과연 그걸 보조금으로 얼마나 메꿀 수 있냐 이거죠. 배터리도 비싸게 사올 거면서. 그러니까 그 중간 트랜지션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런 스포츠카라는 겁니다.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자기 재산을 덜 깎아 먹으면서 이미지도 쇄신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지금 현대기아차는 이런 파워풀한 스포츠카도 없기 때문에 그 라인업을 사실상 이제 증설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동차 라인업을 또 증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자꾸 밀리고 있죠, 지금. 이거 기다리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이 로드스터.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이런 식으로 선수를 치면은 훨씬 더 이게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컨셉으로만 만들지 말고 이걸 하루빨리 이런 차를 시장에 내놔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테슬라는 그것도 한술 더 떠서 지금 독일에서 지금 배터리 셀 어셈블리, 그러니까 라인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지금 인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배터리를 내재화하려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신형 셀로 확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지만
앞으로 1년 뒤 이야기고 1년 뒤에 가더라도 테슬라가 목표하는 양에 비해서는 아직 소량이기 때문에 분명히 플레이드라든지 이제 고급 모델에서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확대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걸로 좀 돌파를 하면은 어떨까? 아니면 지금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제 르노의 조이라든지 이골프가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뭐 싼 이유도 있지만 가만 보면은 지금 모델 Y는 아직 유럽에 안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라인업에 없는 차들은 테슬라의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선수 치는 거죠. 이 25,000불짜리 차를 테슬라보다 더 먼저 내놓는다든지, 지금 유럽에서 그런 시장이 꽤 크니까요. 사이드로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역시 당장은 지금 내연기관에서 오는 캐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전환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기 스포츠카가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